네, 안녕하세요. 앵콕학원 석찬수 강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신일고 기본반이랑 응용신화반 요 수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제가 내년에 두 개 반을 모두 맡을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일고 내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, 그리고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일단 그 차례는 내신의 특징, 그리고 그 내신에서 점수를 받기 위한 연습 방법,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거를 잘 따라오면은 좀 어떻게 좋아지는지, 그 수업의 강점,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신일고 내신 같은 경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시험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근데 이 어렵다는 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거를 조금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내는지, 아니면 진짜 뭐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막 내는지,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. 신일고 같은 경우는 좀 두 번째예요.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 및 변형이 많은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연습이라든지 강사가 좀 준비를 잘 해서 연습을 시키면은 좀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, 신일고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자체가 문제를 내는 능력이 좀 좋으신 편입니다. 그래가지고 시중 모의고사나 아니면 시중 교재나 요런 거를 가지고 좀 연습을 시켜도 생전 처음 본다, 요런 유형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신일고 내신을 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이 올라야 돼요.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. 뭐 어떤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건, 뭐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건, 그런 게 사실 좀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함도 있잖아요. 하지만 신일고 내신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통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. 왜냐면 진짜 처음 보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잘 풀게 되어야지 시험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.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. 근데 이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가 아니에요. 신일고 시험 같은 경우는 그 기본 문제에서도 함정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각 단원들마다 좀 더 생각을 해서 함정을 피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. 근데 신일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섞는 편입니다, 시험지에. 그래가지고 그냥 풀던 대로 풀어서 답 매기면은 뭔가를 고려 안 해서 답이 틀리는 요런 상황이 조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뭐 문제지마다도 그런 게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많아봤자 두 문제, 한 문제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가르치시는 분이 그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해가면서,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스를 구해와서 그런 함정을 빠져나가는 그런 기본을 좀 탄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시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심화 문제 연습은 그냥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. 모의고사 기출은 당연히 풀어둬야 되고요. 근데 이 모의고사 기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무조건 해둬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강사분들께서 모의고사 기출을 좀 준비를 해서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에 출제율이 들쑥날쑥, 요거는 제가 왜 써놨냐면은 제가 그동안 보면서 학교 프린트는 뭐 당연히 항상 연습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날도 있었고요. 좀 거기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. 별로 안 나오는 날도 되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요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를 열심히 풀면 준비가 된다, 요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의외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 외에도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데,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변형 때문에 그래요. 변형.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학교가 아니거든요, 신일고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 강남권이나 아니면 좀 어렵다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그 모의고사 기출을 소스로 하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걸 도입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제작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. 신일고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외의 어려운 문제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.
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은,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국 단위로 학교 시험 기출 문제를 거의 다 열어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잘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. 그래서 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진짜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.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중교재에서도 어려운 문항들은 거의 다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내신 기출은 다 연습시킨다. 보시면 다 연습시킴이죠.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많이 풀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어떤 정형화된 소스만 보는 요런 정도로는 신일고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선 연습을 좀 많이 시킨다.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만 한다고 보시기는 조금 아닙니다.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만드는 요 반에서 장점 같은 거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, 첫 번째로 신일고 대상 반을 두 개로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. 기본반하고 응용심어반.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연습과 그 다음에 심화적인 문제, 요거의 비율을 살짝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응용심화반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게, 기본반에서는 좀 그런 기초적인 연습을 좀 많게,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실력 자체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,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를 좀 하기 위한 그런 수업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자료, 요게 상당히 좋거든요.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좋습니다. 왜냐면은 그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어서 맞추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. 왜냐면 자기 실력에 대한 확인은 되겠지만은 새로 배우는 건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린트를 구성을 할 때 한 70% 정도는 학생들이 풀어서 맞출 수 있을 정도, 그 다음에 30% 정도는 고민을 했는데 못 풀 정도, 요 정도로 구성을 해요. 그래서 고민을 해와서 저의 수업을 들었을 때, 아, 이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,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필요한 문제들만 좀 풀어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내신 시험지나 아니면은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시중교재라든지를 굉장히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런 거를 그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라든지 변형 같은 것들을 같이 연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신일고 내신을 그리고 수학을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